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김건희 씨의 봉사활동 사진이라며 팬카페에 한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알고 보니 가짜 사진이라는 게 탄로났습니다. 해당 사진이 김건희 씨 팬카페를 비롯해서 여기저기 빠르게 확산됐는데요. 알고 보니 이는 수해 복구 활동 중인 한 소방공무원으로 알려진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남자 등인데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김건희 팬카페에는 문제의 사진이 내려갔습니다. 망신 제대로 당한 거고요. 오늘 이재명 지도부 첫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련한 내용이 거론되기도 했네요.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금 수사가 지지부진한 데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계속 외면한다면 국회는 특검 시기를 칠 수밖에 없다. 온 국민이 다 아는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과 학력 의혹도 불송치 않다는 전망이 우세한데 이건 누가 봐도 봐주기 수사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뜻과 법에 따라 특검을 추진할 거라고도 강조했죠. 이외로도 한동훈 장관의 단독 인터뷰도 공개됐는데요. 조작과 선동으로 본인이 감옥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취임 100일쯤 해서 서울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거죠. 거기서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한 건데요. 채널A 사건, 이게 공정하고 상식적인 수사로 끝난 겁니까? 이러니 당연히 많은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심지어 전두환보다 더 악하다. 조작과 선동이 없어도 지금 감옥에 있었어야 되는 사람이다. 앞뒤도 전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고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일가에 대한 얘기도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그건 해볼만 하지. 이런 노골적인 얘기를 해놓고 본인이 지금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언플하는 것 자체가 황당할 따름입니다. 심지어 핸드폰 비밀번호를 그렇게 당당하면 왜 못 갔습니까? 2년간 비밀번호 못 풀었다 해서 핸드폰 돌려줬다는데 앞으로 일반 시민들이 한동훈 장관처럼 아이폰 비밀번호 잠궈놓고 나 몰라라 하면 똑같이 핸드폰 돌려주고 무혐의 줄 겁니까? 그리고 최근 법무부에선 국익 해치를 우려 타령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속보도 떴는데요. 뭐 또 하나만한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 주말 이철기 동국대 교수가 많은 화제를 불러왔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정년 퇴임을 앞두고 정부의 포상을 받지 않겠다. 신임 대통령 윤석열의 이름으로 포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래서 퇴직교원 정부 포상 포기 확인서를 공개해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온 겁니다. 윤석열의 이름이 들어간 증서를 받는 건 자존심과 양심상 너무 치욕적으로 느껴졌단 거고요. 마치 조선 총독에게 뭔가를 받는 기분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논란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논란입니까? 대다수의 시민들은 간만에 멋진 교수님을 본다. 조선 총독에 비유한 건 그야말로 절묘한 비유다. 국민대 교수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선비의 결기가 느껴진다. 간만에 대학 교수의 품격을 봤다. 살아있는 지성 그 자체다. 많은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은 내팽개치고 하나만 하는 얘기를 하거나 무조건 문재인 정부 탓하거나 아니면 무식함을 드러내서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지금 사라진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내부 혼란 상황도 어마어마하죠. 참고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새 비대위 구성 후에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고요. 장제원 의원은 권성동 사퇴론을 두고 당은 그럼 누가 수습하냐? 이런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현진 의원과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힘 단톡방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퇴쇼라는 지적을 받자 배현진 의원이 지금 사퇴쇼라고 했냐? 말씀 좀 가려 했으면 좋겠다. 커뮤니티 수준의 글을 공유하는 걸 삼가해라. 이에 김병욱 의원은 일부 저급한 유튜버들의 앵벌이 주장이 국회의원들 사이에 그대로 유통되는 게 개탄스럽다. 이렇게 서로 공방을 주고받은 겁니다. 최근 이준석 대표 또한 다들 제정신 아니다. 이렇게 저격하고 나섰는데요. 최근 김병민 씨가 정치를 항상 게임처럼 바라본다고 이준석 대표를 꼬집은 거죠. 저도 늘 주장하듯이 이준석 대표는 게임 전략 차원에서 해석해보면 풀리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고요. 어쨌든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한 겁니다. 지금 윤핵관과 이핵관 사이에 싸움이 나서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동안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죠. 오죽 비상이면 정부 합동대표단이 우리 정부와 업계에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긴급 방문할 정도고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한국에 있는 현대차 그룹은 현재 판매 중인 전기차를 모두 한국에서 생산하고 수출해서 그 혜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에 정부 합동대표단은 미국으로 가서 우리나라 자동차, 배터리 업계와도 간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미국 이익만 챙기는 중국 견제에 동참한 윤석열 정부의 후폭풍이란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등 동맹국들에도 많은 피해를 끼쳤는데 한미 동맹에 올인한 결과가 이거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당연히 상당한 타격을 입은 거고요. 이는 윤석열 정부에도 커다란 시련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최근 치포 관련해서도 누가 봐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건데 당연히 중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불이익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승전 미국 타령만 하는 윤석열 정부는 너무나 쉽게 이런저런 판단을 내리다가 결국 이렇게 후폭풍을 맞은 거죠.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미국에겐 뒤통수 맞고 중국에겐 어퍼컷 맞고 일본에겐 개무시당하고 러시아에게 보복당하고 김여정에겐 쪽팔림 당하고 이 자체가 윤석열 정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럼프를 상대로도 미중 외교를 정말 멋지게 해냈다, 그래서 사상 최대의 수출도 가능했던 거 아니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일은 전국에 최대 100mm의 비가 올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신규 확진은 4만 명대로 위중증 597명, 재유행 이후 최다라는 소식까지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 여당이 자기들끼리 싸우기만 하고 무능하고 묻히기만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많은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의 민주당에 더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